누군가 쿠팡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아마존을 보게 하라는 말이 있죠. 쿠팡의 다음 행보를 한번 예측해볼까요? 이제 홈플러스가 아니라 쿠팡 플러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도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쿠팡이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는 썰인데요. 온라인 최강자 쿠팡이 이제 오프라인까지 먹으러 온다는 건데, 쿠팡의 본심은 우리 알 수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는 뱃사공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얹고 있어요. 홈플러스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볼까요?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다행히 올해 대규모 리뉴얼을 통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대대적인 투자의 뒷배경에는 매각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홈플러스의 모회사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입장에선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적절한 매각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매년 역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너무 부진했고 마트업계의 전망도 좋지 않아요. 또 노사 갈등도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홈플러스를 누가 살 것이냐, 마땅한 후보가 등장하지 않았던 건데요. 여기서 쿠팡이 등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쿠팡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할 거다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요. 물론 오피셜은 아니고 내피셜이지만 이 가정에는 꽤 그럴듯한 근거가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쿠팡과 홈플러스가 만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직매입 기반이라는 점인데요. 쿠팡의 연간 매출액 추이를 보면요. 5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직매입 기반인 로켓배송 서비스거든요. 직매입 직배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류센터잖아요. 이 규모의 경제. 근데 홈플러스가 각 점포마다 물류센터를 겸하고 있는 거예요. 홈플러스 매장이 전국에 131개, 익스프레스까지 합하면 451개거든요. 계속해서 물류센터를 확대하려는 쿠팡의 계획을 볼 때 썩 괜찮은 메리트인 거죠. 쿠팡이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면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을 꽉 잡고 있는 이마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어요. 물론 긍정회로만 돌릴 순 없죠. 사실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홈플러스 매장을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대요. 아무래도 업종의 성격이 달랐으니까요. 그만큼 시간과 돈이 필요할 텐데 비용 추산만 해도 2조 원이라고 합니다. 인수 비용도 문제예요. MBK 파트너스가 2015년 당시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7조 2천억 원을 줬거든요. 투자에 있어선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쿠팡이라지만 과연 홈플러스를 위해 이만한 투자를 할 생각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쿠팡이 홈플러스를 인수할 가능성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전설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의 선례를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 쿠팡이 걸어온 길은 아마존이 걸어왔던 길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쿠팡은 결국 오프라인에 진출할 겁니다. 미국은 거의 아마존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 그냥 아마존의 독주입니다. 미국인의 40%가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아마존을 쓴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주가 추이를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미친 주식으로 불릴만한 그래프죠. 설립 30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하면 플라이 휠이에요. 플라이 휠이라는 건 자동차 부품 중 하나예요. 이게 외부 힘 없이 관성으로만 계속 회전하는 게 특징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처음에 추진력이 필요해요. 이 원리를 아마존에 대입해 볼게요. 아마존의 추진력은 3가지가 있었어요. 더 낮은 가격, 저비용 구조, 그리고 초기 대규모 투자. 아마존이 1994년에 설립된 후 첫 흑자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요.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에야 잘 됐으니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8년은 계획된 적자였대요. 초기에 물류 인프라, 고객 경험, 신사업 등에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투자에 매진하고 이를 통해 매출이 늘면서 고정 비용이 줄고 효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을 우리는 쿠팡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 사업을 시작한 이후 9년 연속 적자를 맛봤습니다. 영업 손실액이 1조를 훌쩍 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근데 쿠팡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몇 년 동안 계획된 적자만 줄줄 외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든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사람들은 또 한마디 하는 거죠. 아, 적자를 한 30년 계획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작년에 드디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3분기에 드디어 흑자를 찍었어요. 그 다음 분기에도 흑자, 그리고 현재 2023년 3분기까지 5번 연속 흑자를 일궈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태까지 누적된 적자를 메꾸려면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요.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쿠세권에 산대요. 쿠팡은 이 쿠세권을 만들기 위해 물류 인프라에만 6조 2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이렇게 자리 잡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드디어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고정 비용을 줄이고 흑자까지 내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마존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로켓와우 다들 쓰시나요?
아마 대부분 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로켓아웃 회원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활성 고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쿠팡에서 분기마다 최소 한 번은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이라는 건데 올해 3분기에 활성 고객 수가 2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고객들이 돈을 적게 쓰는 것도 아니야. 한 명당 40만 원 정도는 쓴대요. 근데 이제 로켓아웃 하면 아마존 프라임이 떠오르는 거죠. 이 유료 멤버십은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을 묶어두는 전략이에요.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새벽 배송, 여기에 쿠팡이츠 할인이랑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5월 4,900원의 행복, 이 편리함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2023년 8월 기준 국내 OTT 이용자 수 순위를 보면 넷플릭스 다음 2등이 바로 쿠팡 플레이예요. 언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요새 쿠플폼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로켓아웃 결합 혜택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죠. 여기에 아마존 레스토랑을 벤치마킹한 쿠팡이츠, 아마존의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인 프라임 나우를 표방한 로켓프레시까지 쿠팡이 앞으로 뭐 할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전 아마존을 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쿠팡의 오프라인 진출이요? 근거가 있어요. 아마존이 했거든요. 2017년 아마존은 홀푸드 마켓을 인수합니다. 홀푸드 마켓이 어떤 기업이었냐? 당시 미국 전역에 450개 정도 되는 점포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 최대 유기농 식품 체인이었어요.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을 인수해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한 거예요. 6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를 살펴보자면 사실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에요. 오프라인 매장 사업 부분의 매출이 2018년 172억 2천만 달러에서 2022년 189억 6천만 달러로 10%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거든요. 미국 식료품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3년 3월 기준 3.3%로 미약한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이걸 실패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아마존은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마트뿐만 아니라 무인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백화점까지 연다는 얘기도 들릴 정도로 오프라인 전략을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아마존이 원하는 건 아마 고객 데이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구입하려는 제품을 고르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얘를 사기 위해서 몇 개의 제품을 들어떠났는지, 매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요. 또 오프라인 매장 하나하나가 물류 창고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통합 유통 강자를 꿈꾸는 거죠. 쿠팡도 같은 꿈을 꾸고 있을지 몰라요. 올해 김범석 의장이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거든요. 700조 유통시장에서 쿠팡의 점유율은 아직까지 한 자릿수일 뿐이고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서 주목할 건 700조 원이라는 수치예요.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서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는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시장에서 성장할 거다 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건 다 추측이긴 합니다. 쿠팡의 현재 관심이 국내 내수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에 있다.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요. 내년 상반기에는 대만에 세 번째 물류센터를 지을 예정이거든요. 항상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던 쿠팡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만큼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